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 소외라는 그런 개념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소외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반대로 그 대상에 인간이 제외되는 그런 현상을 소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든 건데 사실 역사 그 자체로 굴러가는, 거기서 인간이 배제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 안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땀과 피와 죽음과 고문과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거죠. 그냥 독립운동. 근데 이 책은 경제 발전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경제 발전의 역사,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또 인간이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만 기술이 되는데 그 안에서의 그 무수한 사람들의 또 피와 땀과 눈물과 애환과 서름과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 역사적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살아왔는가. 물론 거기서 기회를 얻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많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버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국 경제사, 경제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역사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한 2개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스토리,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강남이 어떻게 해서 빨리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물론 당시 서울에, 그러니까 한강 이북의 서울이겠죠. 당시에는 인구가 너무나 급증하는 거예요. 이촌 향도,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고 지방에서 또 서울로 상경하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구가 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정부든 계획은 있잖아요.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무장공비 출연이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베트남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호치민하고 김일성하고 친한 사이였대요. 그런데 우리가 파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치민이 김일성한테 아니 한국군 파병 못하게 북한에서 좀 전쟁을 해달라. 그런데 김일성 입장에서도 전쟁은 너무 무모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휴전선에서 총격을 한다거나 갈등을 만들었는데 호치민이 참다 안 되니까 또 강력하게 부탁을 했대요. 한국군 참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참전을 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김일성이 무장공비를 보냈다. 당시 무장공비 사건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도심에, 그러니까 종로구 청운동에 그냥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무장공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거죠. 여튼 총격전을 벌여서 사살하고 한 명이 남아서 그 사람이 김신조잖아요. 그 김신조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강남 개발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또 언제 생길지 모른다. 6.25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죠. 당시 서울에 한강대교를 폭파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자. 그러면 그런 사건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한강 이남 쪽에 강변 쪽에 아파트를 쭉 열을 세워서 지어놨는데 이게 군사 요새화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있죠.
우리는 기존에 살아왔던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 당시 고등학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명문고 진학하기 위해서 막 재수 삼수도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강북의 명문고를 그냥 강남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과 학생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지금 같으면 절대로 실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는 서슬퍼른 군사 독재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구별로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감정 상태가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비참해진 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를 불확실함보다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비참한, 그러니까 명백하게 비참해진 상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라든가 외로움, 불편함, 이런 부정적 상황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 때 거의 뇌성마비 수준의 아주 높은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 이런 것들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람 기분이라고 합니다.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사람 기분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의 존폐 이런 게 기분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과거 우리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지금 우리에겐 낯설지만 당시에는 국내 7위의 대기업이었고 부산 지역에서는 최고 가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이 정치자금 내라는데 돈 없다고 잘 내지도 않고, 총선하는데 지원 연설하라는데 오지도 않고, 결과는 부산 지역에서 총선을 참패한 거예요. 전두환이 아주 열이 받았나 보죠. 그래서 멀쩡하던 재계 7위의 대기업을 파산시키고 해체시켜 버립니다. 참으로 뭐라고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 역사에서 흑역사고 참담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일이 2017년 민주화도 하고 국민의식도 깨어나고 이러한 2017년 그런 시기에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잔뜩 실은 그 한진해운 배가 항구에 입항을 못하고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물론 한진해운의 경영 상태도 썩 좋진 않았지만 단지 4천억, 그러니까 기업 단위에서 4천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자금이 모자라서 기업을 파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 최순실이가 하는 미르재단에 정치연금을 좀 내라고 했는데 아주 조금 됐나 봐요. 거기서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세계 7위의 해운회사인 한진해운. 특히 우리는 바다가 아니면 국제교류를 할 수 없잖아요. 육지로는. 그러니까 섬 같은 나라죠. 그렇게 중요한 해운회사를 바로 대통령의 기분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아직도 그 이전 수준으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게 복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앞으로는 다시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보면 또 상당히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는 거죠. 여튼 이러한 흑역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